안녕하세요. 작자 미상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의 제목은 코드명 J입니다. Ocean, your storage capacity. Making a long-distance phone call. Input the data into the brain of a human courier, like Johnny Mnemonic. Hit me. Good morning. This is Keanu Reeves, You can't shoot me. Not in the head. Johnny Mnemonic. 이 영화의 핵심은 키아누 리브스입니다. 그가 1999년에 개봉했던 이 전설의 영화 매트릭스에 출연하기 4년 전에 출연했었던 윌리엄 깁슨 원작과 각본의 사이버펑크 영화입니다. 아시다시피 윌리엄 깁슨은 대표적인 작품 뉴 로맨스를 위시한 사이버펑크 장르의 가장 대표적인 작가이죠. 그리고 이 영화에는 기타노 다케시, 그리고 돌프 룬드그렌, 그리고 아이스티가 나옵니다. 특히 키아누 리브스, 그리고 기타노 다케시, 또 돌프 룬드그렌, 이렇게 세 배우가 한 영화에 나온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느낌이죠. 이렇게 유명한 작가와 배우가 참여한 영화인데 이런 영화가 있었다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더군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영화를 소개하는 것은 이 영화가 너무 재밌고 좋은 영화라서 꼭 보시라는 의미로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유명 작가와 유명 배우들과 많은 제작비를 들였어도 연출이 안 좋거나 투자사의 입김이 거세지거나 아무튼 여러가지 외압들이 있으면 영화가 어떻게 망하는가의 좋은 예라서 소개하는 것일 뿐입니다. 제작비는 당시 돈으로 355억 원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그건 1995년도 기준으로는 헐리우드에서도 상당히 큰 제작비였죠. 그리고 이 감독은 이것이 장편 영화 첫 작품이자 안타깝게도 마지막 작품이 되었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도대체 뭘 만든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말씀드렸듯이 이 영화는 1999년에 전설의 매트릭스 개봉 4년 전인 1995년에 나온 비슷한 내용의 영화이고 같은 배우 키아누 리브스가 출연한 영화라는 점이 가장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한번 키아누 리브스의 이런 흥미로움의 연대기를 보자면 1992년엔 드라큘라에게 감금되고 1993년도에는 리틀 붓다에서 부처님이 되고 1997년도엔 데블스 애드보킷에서 악마에게 이용당하고 2005년에는 컨스탄틴에서 악마를 퇴치하는 탐정이 되고 1999년부터 2021년까지의 매트릭스 시리즈에서는 인류를 구원하는 네오가 되었으니까 이제 키아누 리브스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는 가설에 근거한 영화에서 나이든 예수님 역할을 맡는 것이 유일하게 남은 과제가 아닐까 싶어집니다. 아무튼 이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2021년입니다. 1995년엔 먼 미래로 상정한 것인데 벌써 몇 년 지난 과거가 됐군요. 컴퓨터가 인간의 사고와 감정을 대신해주면서 추억까지 소프트웨어로 팔고 사는 그런 시대입니다. 몇몇 대기업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대기업들은 컴퓨터 해킹을 피하기 위해서 최신 정보와 극비 자료 등의 정보를 사람의 뇌에 이식해서 운반하는 정보 밀사를 이용합니다. 실리콘 칩으로 만들어진 메모리 확장 장치를 뇌에 이식해 놓은 주인공 조니, 그러니까 키아누 리브스는 바로 그런 정보 밀사입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을 장치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큰 데이터를 머리에 넣기 위해서 자신의 지난 기억을 다 지웠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서야 조니는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머릿속의 칩을 제거하고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백업은 되어 있었나 봅니다. 아무튼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술비가 들게 되는데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니는 마지막 위험한 임무를 맡게 되는 겁니다. 칼리토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늘 그렇듯이 이런 마지막 딱 한 번만은 문제를 만듭니다. 술자리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딱 한 잔만은 언제나 문제 발생 가능성을 높이죠. 이어서 조니의 뇌에 입력된 엄청 중요한 데이터는 조니의 뇌 용량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최대한 빨리 다운로드하지 않으면 조니는 곧 죽게 됩니다. 이제 조니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는데 조니의 머리에 있는 정보를 꺼내려는 조직 간의 암투는 더욱 치열해집니다. 여기서 기타노 다케시는 그런 야쿠자 조직의 보스로 나오는데 제가 기타노 다케시였으면 출연했던 것을 후회했을 것 같긴 하지만 1995년에 헐리우드 대작에 나오는 비트 다케시를 보려는 관객으로 인해서 일본 흥행은 꽤 잘 됐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대충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그 자체로서 좋습니다. 뭐 윌리엄 깁슨이 썼으니까요. 게다가 거의 30년 전의 아이디어로서는 매우 훌륭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매트릭스 몇 년 전에 그와 유사한 아이디어로 만든 영화인데 왜 하나는 실패했는가를 살펴볼 생각이시거나 유명 작가와 배우가 참여해도 연출이 후지면 작품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싶은 경우에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의 IMDb 평점은 5.6, 로튼 토마토는 19%입니다. 정말 보기 힘든 형편없는 점수죠. 지금은 서비스 중인 곳이 놀랍게도 있는데 그것은 티빙과 U+ 모바일입니다. 후진 영화지만 나름의 어떤 가치, 그 가치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죠. 나름의 가치가 있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상은 코드명 J의 간단한 리뷰였습니다. 작자 미상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고 기왕이면 통장도 좀 풍성해지시길 기원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작자 미상이었습니다.